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초창기 영상 중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규 아파트를 입주하기 전에 그 부푼 마음에 사전 점검을 받는 분들도 있고 하자 담보를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데요. 보통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보면 입주를 하지도 않았는데 몇 달 전부터 전 세대에 불을 켜놓고 나름대로 건설사 입장에서도 점검이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기존 아파트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하자 여부를 참 판정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집합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에 하자 담보가 개정이 돼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자료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 입주하는 분들한테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입주하는 분들한테도 사전 점검에 앞서가지고 기본적인 지식들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저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분들도 부푼 꿈을 안고 사전 점검을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를 좀 알면 도움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자료인데요.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공공주택 하자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이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자 범위가 확대되고 하자 기준이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로, 타일, 급배수 시설, 균열 등 하자 원칙이 하자 범위가 확대됐고요. 하자 기준을 마련했던 게 도배, 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이 신설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 같은 경우는 8월 20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전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자 판정 기준 중 총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총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변경 내용을 보면 큰 표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된 게 12가지고요. 신설된 게 13가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최대한 크게 한번 살펴보면 콘크리트 균열 같은 경우는 시공상 문제이기 때문에 하자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마감 부위 균열 등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미장 부분, 미장이라는 게 시멘트를 바른다는 내용인데요. 그런 거를 기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 결제 하자 기준, 미관상 불편하지 않는 긴 결제, 미결제는 하자가 아니었는데 하자라고 할 수 있네요. 긴 결제가 뭐냐면 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이라는 게 노출형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를 할 때 거푸집을 할 때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타일을 긴 타일을 넣는데요. 이 긴 타일을 제거하지 않는 그거를 긴 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통부 마감이라고 하자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방화구역 관통 시 체움 상태 및 재료 불량을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로 하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열 공간은 온도 차이 비율로 판단한다는 것, 비단열 공간은 유지 관리 상태로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타일 같은 경우도 하자 기준을 마련했다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떠붙이기 공법이라는 게 떠붙이기 공법, 이거 설명드리는 게 타일을 할 때 뒷체움에다가 보통 시멘트 그 압착 타일을 바른 다음에 하는 건데요. 이 부위가 80% 이상 안 되면은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도 시험, 뒷체움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압착 그 시멘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위가 80% 여부 등으로 강도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창호 같은 경우도 세세하게 잠금 상태가 안 돼 있거나 작동 불량이라고 그러면 하자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공기조화, 냉방 설비 하자 기준도 대상이 확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풍기 등 요새 환풍기와 보통 옵션으로 해가지고 에어컨도 많이 넣기 때문에 환풍기, 에어컨, 후드까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 배수, 위생 설비 하자 기준도 토출량, 급탕, 온도, 녹물까지 추가했고요. 조경수 뿌리분 결석 재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잘 죽지 않기 위해서 뿌리들을 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묶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묶은 거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는 하자가 아니었는데 그 제거를 꼭 하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경소 식재 불일치 하자 기준으로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요청한 대체 및 추가 식재가 하자가 아니므로 바뀌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의 판단 기준인데요. 우수관, 배수관 등 누수, 소음 등이 전유 부분에서 발생 시 전유 부분으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설 부분을 보면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배 하자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고요. 시공상 결함 시 들뜸, 주름, 벌어짐 등은 당연히 하자 기준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재도 세세하게 파손이나 들뜸, 벌어짐, 소슴 등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석재 하자 기준, 설계도서와 다른 규제 사용, 시공상 결합, 탈락, 처짐, 파손, 균열, 오염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재. 아트월 부분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가구, 주방, 수납 가구 등 하자 기준으로 시공상 결함인 가구의 깨짐, 들뜸, 고정 불량, 개폐 불량 등 여러 가지로 세부적으로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온재 하자 기준인데요. 보온재 미시공, 축소, 시공 등 동파 발생 시 보온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보온재라는 게 외부에 닿는 부분들이 스티로폴이라고 하는데 스티로폴이 얇을수록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 도면에 있는 걸로 해줬어야 되는데 안 했을 때는 온도 차이로 동파가 발생했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보온재 하자 기준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트인이라고 해서 가전기기 하자 기준도 마련했는데 미시공, 변경시공, 작동 불량 등 공간상 견본주택과 분양 책자 제시된 가전기기의 설치 곤란, 작동 불가능도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점검 시 분양 책자 꼭 챙기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승강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자 기준은 시공상 결함인 버튼, 호출기 등 비상통화 장치 작동 불량과 내부 마감재 파손 등도 하자 기준으로 좀 세세하게 좀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도 차도 하자 기준인데요. 보도 차도와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나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좀 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입주하는 아파트 내부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이외에도 보도, 차도, 지하 주차장 등 공용 부분도 본다는 내용으로 하자 기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옹벽도 공용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자 기준, 균열, 파손, 치마, 배수공 상태 등도 따진다는 내용입니다. 자동화, 재탐지 설비, 시각 경보 장치 등 하자 기준 등도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스 설비 하자 기준도 마련됐고요. 난간 하자 기준, 난간 높이가 모자르면 위험하니까 난간 높이와 난간 살이라고 해가지고 요 살 간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난간살 간격, 고정 상태 등이 불량이면은 하자 기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자 판정 대표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로등, 결로등이 뭐라고, 결로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온도 차이로 해가지고 물이 흐르거나 막 그럴 경우들을 결로라고 하는데요. 결로등 주요 하자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로가 되면 보통 곰팡이가 쓸고 그렇거든요. 종종 시공 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하던 것을 설계 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 판단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열 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 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 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실내의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 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도 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 공간, 단열을 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단열 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 관리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 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 등 적절하게 실시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하자 여부를 판단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결로라는 게 온도차로 단열재라는 게 보통 스티로폼이라고 하거든요. 옹벽을 치기 전에 온도차를 덜하게 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넣고 그 위에다 또 마감재를 하는데요. 그런 거를 안 하는 부분이 대부분 그 베란다인데요. 베란다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결로에 의해서 베란다에 세탁기를 넣는 부분도 세탁기 부분도 결로나 온도차로 인해 가지고 세탁기 같은 경우도요 동파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일은 종래 벽 타일 시공하자는 접착 강도만을 고려하였으나 모르타르 타일 뒷체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80% 정도 채우지 않았다면 하자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면기 싱크대 등 종래 세면기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 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위생기구별 급수 도출량과 급당 도출 온도, 녹물 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압이라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수압까지 체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육안으로 좀 많이 보일 수 있는 게 보통 사람 입주를 할 때는 도배 장판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바로 보이는 상태라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까지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는 도배 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배 바닥재. 그 이유는 눈에 띄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 판정 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도배의 경우에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거나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바닥재의 경우는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린다는 얘기 또한 벌어짐, 단차, 소음 등은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고 좀 구체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새 입주 아파트들 중에 빌트인이 많은데요. 가전기기 빌트인 가전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 보통 분양을 했을 때 사전 점검했을 때도요. 분양책자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분양책자에 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다고 또한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 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당연히 하자로 볼 수 있고요. 바뀔 때도 마찬가지겠죠.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도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해 하자 사례가 많음에도 하자 판단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을 법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 모서리에 코너 가드 또는 안전 페인트가 탈락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 주차장 천장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에는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너 가드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기둥에 있으면 코너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안전 그 고무처럼 해가지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도 또한
기존 하자 판정 기준을 변경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사전 점검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표와 팜플렛이라고 하죠. 팜플렛을 챙기고 꼭 체크할 수 있게끔 하면서, 요새 동영상들이 핸드폰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자료를 남기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최근에 비대면이기 때문에 사전 점검도 시간도 단축되면서 예약제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저도 지인들한테 많이 통해서 들었는데요. 미리 준비를 하시고 짧은 시간 내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고 사전 점검 받으시면서, 이러한 사전 점검은 미리 준비를 하시는 만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남겼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